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 다책부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또 이렇게,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하고 조금 또 다른 환경에서 살죠. 우리는 막 이렇게 스마트폰, 유튜브, 막 게임 이런 게 엄청 지금만큼 이런 때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부모님들마다 미디어에 대한 고민이 정말 좀 많으실 텐데 우리 이 미디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다루도록 가르칠 것인가. 이게 정말 또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줄리엣 선교사님, 우리 미국 본부 우리 교육 디렉터 줄리엣 선교사님 모셔서 같이 우리 미디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줄리엣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기는 이제 저는 사실 미국에 있고요. 저는 미국 본부에서 현재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줄리엣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여기가 아침 7시인데 사실은 이제 서머 타임이 해제돼서 원래는 6시예요, 6시. 어제부터 이제 7시로 바뀐 거고 원래는 6시인데 우리 다책부에 이렇게 저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아침부터 부랴부랴 화장을 하고 왜냐면 부은 눈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가려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너무 반갑고요. 전국에 계신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제가 항상 참여할 수는 없어서 아쉽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지난달에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해주셔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IM 성교회를, 17년, 8년 전에 조인을 해서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고, 저에게도 이제 새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첫째는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셋째가 이제 막 뛰어다니는, 한국 나이로 하면은 이제, 3살. 이 됐고, 이제 만으로 2살이죠. 이렇게 세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국 본부 안에서는 저희가 중고생들, 그리고 또 대학생들까지, 한 20명 좀 넘는 학생들이, 유학생으로서, 그리고 또, 시민권자인데, 이제 학교를 다니고자, 저희 미국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디어를 다루는 일인 게, 최근에 어떤 분이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디어는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육부의 그 기능 중에 하나처럼 이제 육장육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장기처럼 매일 이 손 안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를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미디어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근데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게 모든 과제들을 인터넷으로 해야 되고 저희들이 유학 오기 전에 학생들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철저하게 금욕적인 정도로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 선교회 교육 선교 단체를 보내보신 분은 알겠지만, 미디어를 만약 사용해야 되면 선생님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고, 와이파이 비번을 아이들이 모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고, 선생님이 비밀번호를 직접 쳐줘서 들어가고, 이럴 정도로 통제를 하게 되는데, 미국에 오자마자 대학교를 다니고 또 중고등학교를 일반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모든 수업 자체가 미디어를 다뤄야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마냥 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어떻게 네가 여기에서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참 기준을 잡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이렇게 봤을 때 가장 20년, 30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준만 남는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그리고 교육을 할 때, 그 가운데서 가장 남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기준이라는 거죠. 브랜드가 잘 되는 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브랜드가 망하는 데들을 보니까 기준이 없더라는 것이죠. 내가 만든 상품,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가치관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가정 안에는 누구는 이렇게 한다더라, 누구는 저렇게 한다더라를 넘어서서 그러면 이 모든 정보들을 봤을 때 나는 내 가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걸 세우는 게 바로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것을 세우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내 스크린을 공유해서 우리 부모님들 미디어 특강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목을 잡기를 혼탁한 세상 속 순결한 주의 군사라고 하고 부제에 미디어가 아니라면 그 대신에 우리 아이 손에 들려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 처음 표지가 굉장히 좀 무섭죠? 네, 무서운데 사실 이게 그 그것이 알고 싶단가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사진인데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우리를 표현한 사진이다. 이게 미디어에 한번 빠지면 옆에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미디어에만 온전하게 집중을 하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진짜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진을 가져왔는데 어린아이 사진이 아니라 어른들 사진을 가져왔어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도 그렇거든요. 미디어에 한번 빠지면 이게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만큼 미디어가 끈적끈적하다라는 거를 제가 좀 표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드라마가 한 편을 보기 시작하면 마지막 편 끝날 때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축구 경기가 한번 시작되면 이게 마지막 끝에가 어떻게 되기까지 그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미디어가 굉장히 끈적끈적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볼 것은 이제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디지털 세대의 문제점, 그리고 이 미디어, 이 디지털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이 미디어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족이 우리 부모 세대가 가족과 함께 서약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네 가지 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세대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말씀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 마음에 깨끗하다는 게 뭘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본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볼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 왜 우리 자녀 세대들은 더 많은 에너지와 더 시간을 쏟아야 될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이 드는 거죠. 어떻게 아이들과 10대들이 이렇게 된 걸까? 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맞춤법을 더 제대로 알지 못할까? 심지어 제가 미국에서 최근에 10대 학생들한테 인터뷰를 하는 질문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에서 나고 자란 세대입니다. 청소년들이고 이제 심지어 대학교를 다닌다라고 했어요.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한테 미국에 주가 몇 개가 있냐? 우리 50개 주라고 알고 있죠? 50개 주가 있어서 그 50개의 주가 한 나라를 이루는 게 미국인데 몇 개의 주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한 35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생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그거를 역사책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와, 50개나 있어. 그래서 국기에 별이 있는데 그 별이 50개야. 원래 49개였는데 마지막에 알래스카가 추가돼서 50개가 됐어. 라고 하는 걸 제가 역사책을 보면서 야, 미국은 정말 저만큼 큰 나라구나. 우리나라 팔도라고 조선 팔도 이렇게 해서 8개 도가 있다고 하는데 저기는 도가 아니라 주가 50개가 있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제 초등학교 때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영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8 더하기 7을 물어봅니다. 청소년한테. 근데 그걸 손가락으로 세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야,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세 번째 질문으로 왜 우리 아이들은 불만이 많을까? 늘 티격태격할까? 그리고 왜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존댓말과 감사하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전 세대의 아이들은 부모님과 어른들을 더 공경했고 더 정중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죠. 그리고 학구열도 더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아이 세대들한테 물어보면 대학을 굳이 왜 가야 돼요? 라고 질문합니다. 거기에 가야 되는 것에 대한 학구열이 별로 없죠. 근데 왜 지금은 왜 과학기술의 모든 100% 잘못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현실 세계 교실이나 또는 가족 관계가 아니라 스크린을 통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지금 세대에 대한 결론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인터넷에서 사면 되잖아요. 엄마 카드 있잖아요. 엄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 어떤 것도 살 수 있다. 그래서 과학 기술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빛의 속도로 찾도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내라는 미덕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가정에 이 네 가지 단어가 있는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순종과 존경. 자, 이 네 가지 단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 말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데요. 제가 1시간 동안 지금 이 순간에 영향력이 있는 것은 제가 마이크를 붙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TV가, 스마트폰이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닙니다. TV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TV에 대해서 가족 중에서 제일 부지런한 가족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일단 일어나면 떠들기 시작해서 끝까지 멈추지 않고요. 다른 얘기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떠들어대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고 TV입니다. 영상입니다. 3살짜리 아이가 앉아서 뽀로로를 보는데, 뭐, 티니핑, 뭐, 요즘 많죠?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저희 친정 어머니도 저희 딸을 처음에 이렇게 1달 정도 봐주신 기간이 있었던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애 진짜 똑똑하고 얌전한 것 같아. 어떻게 1시간 동안 TV 앞에 앉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니? 정말 집중력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께도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굉장히 얌전하고 굉장히 집중력이 강한 것처럼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책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미디어를 이야기하시는 이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5살이 되고 7살이 되고 13살이 됐습니다. 그럼 13살짜리는 집 어디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겠죠. 그리고 뭐 심부름 시키면 뭐라고 하죠? 게임하다 말고 딱 일어나서 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없죠. 왜 아이가 없을까요? 왜 엄마 저 부르셨어요?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가 돼가고 있을까? 소파 앉아서 게임하고 있는 애들한테 뭐 시켜보면 대답은 응, 응 하는데 엉덩이가 안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말은 똑같은 말을 5번, 6번 반복하면서 엄마의 피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면서 입에서는 고상한 말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아이의 눈과 귀가 어머니가 아니라 스마트폰과 TV에 뺏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이 네 가지 단어가 우리 가정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네 단어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탱해야 될 네 개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정의하는 가정은 결혼하며 아이가 생기면 가족이라고 하지만 그건 껍데기일 뿐입니다.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가족이 아닌 존재가 존재하면서 이것이 무너지니까 어머니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초중고 엄마들이 다 하는 말이 자식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 말만 잘 들으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지 않죠. 근데 핵심이 이거죠. 가족도 아닌 애를 가족으로 만들어 놓고 내 자리가 없다고, 내 말을 들을 자리가 없다라고 푸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존재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 음성보다 다른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타임을 안 하게 한다면 우리는 아이들한테 뭘 들려줘야 될까? 그게 질문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엄마, 친구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학교 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다가 다시 만났으면 그 사람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이런 무엇이죠? 아이들이 건강한 친구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지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아이들이 성공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단체가 그런 최적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내서 아이들이 친구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래서 자녀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들을 절대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해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면 머릿속에 건물이 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건물이 지어진데 스마트폰을 하면 어떤 건물이 지어질까?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이런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좋은 프로그램을 보여줘서 아이들이 그걸로 통해서 습득해야 되지 않을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이것을 만지게 해줘서 익숙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옛날에는 인형, 뭐 장난감, 뭐 레고 정도 가지고 이제 놀았지만 스마트폰도 장난감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 유대인들이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죠. 유대인들의 뇌가 비유대인의 뇌보다 훨씬 더 창조적으로 발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은 3살부터 13살까지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이죠. 이걸 전체를 통째로 다 암기하게 합니다. 계속 중얼거린 시간이 뇌를 훨씬 창조적으로 사고하도록 만듭니다. 암기하는 거 그거 그냥 따라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거,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단어들 중에서 나가지, 내가 쓰지 않은 단어는 절대 안 나갑니다. 그걸 언제 알 수 있냐면 영어를 배울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영어 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그리고 심지어 제가 유학생들 많이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해보지만, 결국 이 아이들도 리딩에는 훈련이 돼 있는데 말하는 거에 훈련이 안 돼 있어서요. 정말 친구들을 사귀는데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너무 쉬워요. 왜요? 들은 소리대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들은 소리대로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똑똑해지는 이유가 들은 소리대로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을 외우고 있고 그것이 나의 언어가 되어져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을 사실 부모님들이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조용히 하라고거든요.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 거야. 밥 먹는 게 아니라 조용히 했으면 좋겠고 아파트에서 안 뛰어놀고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서 하는데 그러면 뇌 발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걸 사실 부모님들이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책 세계에서 제일 비싼 책 뭐죠?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네, 이 마크 주커버그가 딸을 낳은 기념으로 자기 자산의 99%를 이제 사회에 환원을 했어요. 99% 환원했는데 그게 얼마였죠? 30조 원이었습니다. 30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 근데 이 자기를 위해서 1%만 남겨놨죠? 그럼 얼마죠? 30조 원, 30조 원이 99%예요. 1%가 얼마죠? 3천억이에요. 3천억. 예, 1%만 남겨놔서도 3천억입니다. 어떻게 30살도 안 되어서 어마어마한 자산을 만들었을까?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게 비결인가요? 네, 근데 이게 비결이 돼버린 세상이 된 거죠. 하버드 대학생의 30%가 유대인이고요. 미국 억만장자의 40%가 유대인이고요. 역대 노벨상 수상의 30%가 유대인이고요. 그런데 이들이 세계 45위의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위라고 하거든요. 지능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계 45위의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태어나기로는 그렇게밖에 태어나지 않은 지능의 학생들이, 이 아이들이 그렇게 된 것이죠. 유대인 평균 IQ가 9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IQ가 106이에요. 근데도 유대인을 전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전체 인구의 0.25%밖에 안 되는 이들이 전 세계의 모든 주름 잡는 곳에 다 가 있습니다. 왜 어렸을 때 뜻도 모르고 외웠던 그 모든 말들로 지어진 건물이 매우 창조적으로 지어지는 것이죠. 10살 때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 운동의 감각이 양 손의 30%, 그 다음에 입과 혀의 25%, 그 다음 발의 15%가 가 있어요. 그래서 총 합치면은 몇 프로가 되는 거죠? 70%입니다. 그러니까 손과 입과 그 다음에 발을 움직여야 70%로 뇌가 발달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절대 뇌가 발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제잘 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 읽기뿐 아니라 온몸을 움직여서 배우는 활동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온몸을 움직일 때 뇌가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셔야 합니다. 레고 펼쳐놓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 좀 놀고 학습지 해라고 하는 순간 이 아이들의 뇌는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심지어 어떤 뇌과학 연구자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거 부모님들 죄송하지만 범죄 행위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 원래 진짜 지어져야 할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음행이 왜 나쁩니까? 이 시대 똑똑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순결한 자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너무 혼탁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오히려 더 쉬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해보면요. 오히려 범죄가 많은 도시에 말씀이 더 잘 전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에서.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혼탁한 세대에서 순결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무엇이 순결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순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들은 순결하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은 순결한데 육신은 성령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더럽히기를 세상은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를 통하여서 육신이 더럽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령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 미디어에 중독되는 이유가, 미디어로 공격하는 이유가 혼을 공격하는 거예요. 영혼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성령의 음성을 담아야 되거든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영혼이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맨 첫 번째로 말했던 거였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단계 가운데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뇌를 보면요. 이제 전두엽 쪽이 이마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정엽이 바로 뒤통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두엽이 바로 판단력이 있는 곳인데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똘똘한 아이들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그중에 첫 번째가 이렇게 타고난 어떤 이제 지능 뭐 예를 들면 물리를 잘한다, 수학을 잘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판단력이에요. 근데 사실 이 판단력이 뭐냐면요.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눈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눈치를 본다는 건 뭐냐면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바로 전두엽인데 이성적 사고 기능을 감당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극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제 전두엽으로 사실은 생각을 해서 가야 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으면 이 이렇게
영상이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전두엽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가 어디로 가냐면 후정엽으로 가게 돼요. 시신경으로 발달한 이곳으로만 가게 되기 때문에 전두엽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드라마 보는 것도 끝났습니다. 왜요? 왜 저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두지 않아요. 바로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뒤는 바쁘고 아픈 자극이 없게 됩니다. 책을 보는 거랑 다릅니다. 책에서는 내가 글자를 읽는 도중에 내가 상상을 하면서 그것을 읽기 때문에 전두엽에서 충분히 사고하여져서 되지만 미디어는 그런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글자 인식보다 이제 뭐예요? 단어와 문장과 맥락을 파악하면서 구조를 생각하면서 파악하면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읽을 때는 그래서 전두엽이 자극되지만 미디어를 할 때에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곳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128개의 모든 전극이 부분에 연결된 이 연결을 한 장치를 통해 것입니다. 뇌의 각 그러면서 부분이 어떻게 이 활동하는지 아이를 이제 지켜볼 수 파악을 있습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뇌가 먼저 움직이고 게임을 할 있는지 때, 첫 번째 이제 그리고 게임을 할 때. 좋아하던 게임의 아이는 네, 곧바로 집중합니다. 평소에 이제 게임하니까 되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리뷰해 볼 두 것은 책을 번째로는 읽을 때의 뇌 책을 주는 활동입니다. 거죠. 그래서 책을 책을 읽고 읽어보라고 게임을 할 하고 때 특별히 아이들 뇌는 어떻게 말을 움직일까요? 해서 읽어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책을 읽을 때 때는 빨간색, 뇌가 어떻게 노란색을 통해 움직이냐?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이 다 움직이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상상력과 그렇죠? 감정이 필요한 만큼 감정이 필요한 전두엽도 만큼 활발. 그리고 또 내가 사고가 필요한 만큼을 합니다. 화면 게임을 할 게임에 때는 열중하던 어떻죠? 순간 아이의 그리고 뇌는 온도조차도 세계 변화가 초록색은 거의 온도가 낮은 거예요. 전두엽 뇌가 활동하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않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비온대 수가 놀이 있게 되는 교수는 게임 것입니다.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그래서 게임 권합니다.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손가락의 움직임을 우리가 손을 하면 뇌가 발달한다고 했지만 이걸 빨리빨리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움직이게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는 움직이지 않고 눈과 손가락만 움직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전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UCLA에서도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두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이렇게 실험을 주관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수가 얘기한 겁니다. 미디어를 일주일에 3일, 하루 1시간 이상, 자, 그러니까 일주일에 3시간이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일주일에 3시간 이상 한다고 하면 중학교 이상에 가서 깊이 생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사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모리아 기호 신경과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와,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저희 아이들 스크린 타임 하루에 1시간이 뭡니까? 2시간, 3시간도 솔직히 어쩔 때는 허용해 주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준이 뭔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신경과 교수님이 이런 기준을 세워줬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래도 일주일에 3시간은 괜찮구나라고 생각할까요? 과연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부분이 망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싫어요, 몰라요, 관심 없어요. 우리 중학생,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전두엽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고 대학교를 가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실제적으로 미래 인류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구를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끌 사람은 1%도 안 될 거다. 그런데 그 1%가 세상을 이끌 거고, 나머지 99%한테는 지원금을 줄 거래요. 와이파이를 다 무료로 사용해 줄 거래요. 그거 하라고. 그냥 너네들은 그거 하면서 놀아라. 뭐 우리가 지원금도 다 줄게. 복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저는 지금 물론 당연히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돼서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원금이 나온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줄게. 대신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지금 부모님이 입 다물게 만들면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또 30대, 40대가 돼도
우리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그렇게 클 거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소아과 학회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세 이하 아이들한테 텔레비전이나 그 밖에 스크린을 보여주지 마라. 절대 보여주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해 봤을 때, 정말 보여줘도 될까?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가족을 어떻게 가는가? 이 프로그램이 우리 가족의 가치관과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엄선해서 먹여야겠죠. 먹여야 되는 것과 똑같죠. 우리 아이들한테 먹일 거에 대해서는 되게 철저하게 하거든요. 이거 안 돼. 하나만 먹어. 뭐 이런 걸 해요. 근데 미디어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끈이 느슨해져 버리면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인격이 형성되도록 아이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학습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정리하는 것, 출력하는 것. 학습지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똑똑하지 않죠. 처음에 이제 읽기 능력과 듣기 능력과 관찰 능력을 키우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제가 빨간색으로 처리한 정리하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되는 부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학습의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고, 그래야만 출력을 했을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문제 해결에 적용이 되고 정리한 부분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스마트폰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주고 삽니다. 그러면 그중에 부품비가 30만 원, 조립비가 5만 원, 애플에서 그리고 65를 가져옵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애플에서 65%를 가져간다는 거 무슨 뜻이죠? 전두엽을 사용한 비용, 정리 표출한 비용, 아이디어 비용, R&D 비용, 연구 개발비입니다. 이 조립비 5만 원, 이거 어디서 가져가죠? 예, 생산 공장에 있는 중국 이렇게 노동자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5%를 가져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정도밖에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부품비를 파는 사업가라도 됐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조립하는 단계의 자녀들로 가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의 스크린 타임을 줄 것인가? 그거는 허락하는 것은 오직 우리 부모님만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이 일반적으로 적당한 양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건 그 사람들 기준이고요. 그건 그 사람들 기준이지 우리 가정의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의 기준. 우리 자녀들이 10대만 살고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힘을 키워야 됩니다. 편하고 쉬운 방법을 하면 편하고 쉽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너의 힘을 키워라 라고 해야 됩니다. 가르칠 교자에 기를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힘을 기르고 힘을 쓰게 해야 됩니다. 정해진 규칙이 있으면 그것을 꾸준히 지키는 힘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쉬운 방법을 선택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부모님은 자신을 속이고 자녀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학습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이 학습의 세 단계에서 아까 제가 조립 단계 5%짜리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요. 손을 사용해서 시키는 거 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볼까? 아니요. 그냥 찍어주세요. 외울게요. 어. 그래? 그럼 넌 그것만 외워. 나 이거 알아. 나 유학한 거 외운 거에서 다 외워서 다 나왔어. 엄마 저 100점 맞았어요. 스카이 갔어요. 그런 말이 아니죠. 저희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을 5원짜리로, 5%짜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5원짜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아는 것이 힘이고 외워서 그것을 내가 정리해서 내가 질문하고 하는 것으로 아까 제가 유대인들이 외운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외우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는 선생님들이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숙제는 히브리어로 해오고요. 책은 라틴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세 개의 언어를 동시에 배우는 역할을 다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게 되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안 해봐서 못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자녀가 만약에 5명인데 그 중에 아들이 4명이고 딸이 1명 있다라고 하면 이 아들 4명을 매주 하루에 1시간씩 꼭 이 아이의 멘토링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고 합니다. 우리 사실은 어머님들만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곧 우리 가정의 권력이자 힘이기 때문에 나의 가정에서 가장 권력자인 나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1시간을 나를 위해서 써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1시간 동안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게 만약에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면 어머니가 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은 잊지 못합니다. 그게 너무 1시간이 힘들다라고 하면 자기 전에 10분, 15분만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교입니다. 부모의 4분의 3이 스마트폰 만드는 부모님이에요. 발도르프라고 하는 학교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1년에 1년에 2천만 원이다, 뭐 한 달에 2천만 원이다, 말이 많습니다. 뭐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여기 있는 자녀들의 부모님들이 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직원 부모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검색어로 숙지하지 않습니다. 첨단 스마트 기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흔한 전자칠판 하나도 없어요. 전자사전도 아예 가져갈 수 있어요. 학교 90%가 검색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부모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디자인한 것을 시켜서 일하는 5원짜리 인생을 만들고 싶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 그게 자기 지식이 아니죠. 내 검색은 학습이 아니죠. 그래서 사색의 학습이거든요. 전두엽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똑같은 과제를 하는데 책을 찾아서 한쪽에서는 과제를 하라고 했고 또 한쪽에서는 인터넷을 찾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 EBS에서 했던 실험인데요. 우리나라 궁궐에 대한 내용을 다 책으로 이제 찾아서 인터넷으로 찾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자, 과제를 기억하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이게. 과제를 기억하는 정도의 차이. 그래서 인터넷은 뭡니까?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출력하면 되죠. 그러니까 12%, 뭐 한 거죠? 손가락 놀이 한 거예요. 그런데 책을 보고 정리해서 표출한 거 써야 되죠? 내가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다 눌러가면서 써야 되고 몇 번을 확인하면서 이 단어가 맞나? 이 철자가 맞나? 이 맞춤법이 맞나? 라는 것을 보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 되는 겁니다. 야, 여러분, 아이들이 노트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다면 선생님이 하는 거를 구경하다 오는 것. 이건 단순히 미디어 스크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다녀오던 받아 적는 요약 노트.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못한다고 하는 거, 우리 아이가 지금 못하는데요. 우리 아이 지금 이거 못하는데요. 쓰는 연습을 시키면 우리 아이들 다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면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게임이나 영상 바뀌기 때문에 자극을 받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는 동안 두뇌는 도파민을 받아서 아이가 행복하게 만들어집니다. 자극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을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데요. 도파민이 일종의 마약 성분인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요. 이렇게 지금 이런 보시면 그 바이올런트 게임 플레이어들입니다. 바이올런트 게임이 뭐냐면은 폭력적인 게임을 한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똑같은 활동을 할 때 뇌를 얼마나 쓰는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똑같은 활동을 하는데 뇌를 왼쪽은 게임을 안 한 친구들, 오른쪽은 게임을 한 친구들이에요. 훨씬 더 왼쪽이 많이 사용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왼쪽에는 뭐냐면요.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인데요. 왼쪽 가운데 보면 여기가 해마라고 하는 부분인데 기억 능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왼쪽 이 가운데 보시면 여기에 나비 모양이죠.
이 나비 모양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작아요. 오밀조밀해요. 그러니까 꽉 차 있다는 뜻인데요. 여기는 텅 비어 있어요. 더 크죠, 여기가. 이게 지금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왼쪽에 여기도 보면은 이 나비 부분이 지금 크죠? 여기가 알코올 중독자의 뇌입니다. 오른쪽은 알코올 중독이 안 된 사람의 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텅 비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 위쪽에 보면은 이 해마가 꽉 이렇게 꽉꽉 차 있죠? 꽉 차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비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 그리고 사사 시대가 이어지는데요. 말 그대로 개차반 시대입니다. 그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부모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미디어만이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부모에게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이제 다른 세대가 완전히 되어버린 이런 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공부 잘하니까 괜찮겠지. 우리 자녀가 심지어 공부 잘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냐 없느냐, 그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나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교회가 다 힘든 이유가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이가 학교 가서 선생님께 순종할까? 음, 어, 교사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교사라는 직업이 너무 괜찮은 직업인데 교실에 학생들만 없으면 완벽한 직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 요즘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죠? 내 말을 존중하는 아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엄마의 음성, 선생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아이 인생이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고등학생들 교실 가면 7, 80%가 선생님 말씀 무시하죠? 네가 기간제 교사냐, 정교사냐, 이렇게 뭐 반말하면서 떠드는 아이들도 있고요. 자기네들끼리 떠들고 웃기는 얘기해도, 그리고 또 뭐예요? 반응하지 않고 멍하니 쳐다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어서 사이코패스가 왜 나옵니까? 사이코패스는 선천적 질환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감 능력이 길러져야 할 때, 이 아이의 눈을 마주쳐주고 이야기해줘야 될 때,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장애적인 발달이 안 되는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상사를 우습게 볼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 배우자도 우습게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인생이 성공한 걸까요? 전혀 아니죠. 여러분, 미국에 오니까요. 그지도 다 영어를 하는 거예요. 거지들도 다 영어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실력인가. 영어를 잘하는 게 과연 실력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영어를 잘하는 게 실력이 아니라, 영어 발음이 좋은 게 실력이 아니라, 알맹이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미국에서 니네 발음 좋아야 돼. 발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독일 사람이랑 제가 영어 해봤거든요. 프랑스 사람이랑 제가 영어 해봤거든요. 이 사람들도 영어 못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FDA에서 식품척약처에서 일하는 교수님들이고 그래요. 근데 회화는 완전 엉망이에요. 근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할까요? 본인의 언어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 자녀들 영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로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게 진짜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애들은 다 핸드폰 있는데 나는 없어서 나 왕따 당하는 것 같아요. 왕따 당하라고 하십시오. 왕을 따르는 족속입니다. 왕따 당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한 번은 애들이 이제 저희 자녀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애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엄마, 저는 언제 사주실 거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가 네 돈으로 살아. 네가 네 돈으로 네가 벌어서 살 수 있을 때, 네가 사역할 때, 그때 엄마가 이제 허락을 해주마. 네가 네 돈으로 사는 것도 엄마한테 허락 받아라. 그리고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얘들아, 니네 경쟁 상대는 너랑 지금 카톡하는 걔가 아니야. 발도르프에서 출신 걔네들이야.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걔네들이 디자인하는 거, 시키는 거 하는 5원짜리 인생이 아니라 네가 디자인해서 5원이라도 먹고 살게 해주는, 다른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인생 돼야 되지 않겠니? 네가 만약 5원짜리 인생이었으면은 너는 분명 옆집에서 태어났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넌 옆집 애니까 걔는 옆집 애고 너는 우리 집 애다. 그쵸? 너는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우리 가정으로 보내주신 거야. 너는 앞으로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릴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지금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마트폰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팔고 목숨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 땅에서도 그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들 심심해하지요? 네, 심심해합니다. 그래, 좋다. 그때부터 계속 심심해라. 그때 창의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심심해요 해서 밖에 나가서 나뭇잎 모아가지고 놀고 나뭇잎으로 글자 만들고 놀고 별의별 짓을 다 하더라고요. 애들이 심심하니까. 네, 심심하니까 숨바꼭질을 어디를 숨으면 제일 잘 숨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 아이들을 창의력으로 이끄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DNA라고 하는 거 있죠? 이 DNA는 우리 자녀들을 만든 하나님의 설계 도면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설계 도면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그걸 발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그게 발현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지능이 나빠서 공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능이 나빠서 말 못하고 우리 아이들이 인성이 나빠서 밖에 나가서 어른들한테 인사 안 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부모님의 능력이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정말 한 10분 지나면 막 엄청나게 시끄럽고 나불대고 그리고 그때 우리 아이들 기억해야 됩니다. 손과 발과 입을 다 쓰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가는 그런 조용히 있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활발하게 정말 떠들고 그게 처음에는 부모님 앞에서만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왜 못하는데 왜 나 앞에서만 할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고 나면 점점점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인정받기 시작하면 밖에 나가서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키워야 되는 5가지 사회성 기술은 사랑 표현, 감사 표현, 분노 조절, 사과하는 거, 주의 집중하는 거. 이 5가지 사회성 기술 배우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5가지 그래서 얘기하죠. 제가 왜 동생한테 사과해야 돼요? 숙제하기 싫어요? 제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왜 제가 감사하다고 왜 뭐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아이들이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마땅히 가르쳐야 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애들이 처음엔 모를 수 있죠. 1000번, 1000번 얘기해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생활 지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22장 6절에 따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아이한테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권고드릴 스마트폰 예방 수칙입니다. 첫 번째, 부모가 편하다는 이유로 식사 시간에 휴대폰 주지 않는다. 두 번째, 왜 안 좋은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이고 긍정적 마음, 안 돼, 안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을까?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가족 구성원들 간의 대화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정말 조금이라도 가져보십시오. 일단 가지는 거에 저는 의의를 둡니다. 3분이든 5분이든 괜찮습니다. 그걸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야외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과 성취의 기쁨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 구체적인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네가 이렇게 한 것이 엄마의 마음에 참 기쁘다. 그것이 자존감과 의욕을 심어줍니다. 7번째, 아이 스스로 사용 시간을 정하게 하고 상벌을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은 그거에 반응합니다. 안전한 스크린 사용을 위한 가족 서약서에 이제 제가 기준을 한번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다 말하지 않았지만 아이들 성적인 위험에도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이, 학교, 혹은 부모님 직장이 어디인지, 친구들한테도 이것을 아니면 뭐 친구의 친구가 알려주라고 했어. 그런 거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밀번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만 공유합니다. 네 번째, 가족이 정한 시간을 따릅니다. 다섯 번째, 언제든지 나의 미디어 사용 기록을 체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먼저 되어야 아이들이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이것을 같이 부모님과 상의해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9살짜리 아이였는데요. 만으로 9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제 한 교인분이셨는데 외국인이에요. 스페니쉬예요. 어머니가 돈을 잘 벌어요. 아버지도 잘 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없어요. 근데 애가 이제 학교를 갔다 오면 2시, 3시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좀 일이 빨리 끝나서 딱 들어왔는데 아이가 바지를 벗고 그 성기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끔찍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누가 자기한테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대요. 근데 그것이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이래요. 그래서 유행하는 거야, 엄마. 요즘에 이런 거 애들 다 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고 이제 저희한테 상담을 온 이제 저희가 있었는데 어, 그 아이는 7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핸드폰을 사용한 거죠. 그러면서 별의별 앱에 다 들어가고 심지어 저희 학생 중에 제가 미디어 특강을 순천으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한 부모님이 이제 일을 하시느라 바쁘니까 아이가 스마트폰 가지고 있었는데 10살 때였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때였는데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눈을 가리면서 엄마 어떡해 뭐 이렇게 하면서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동물들끼리 동물하고 사람이 요즘에는 이제 수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영상이 갑자기 뜬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린을 이렇게 잠궈 놓지 않아 가지고 부모님이 그러니까 그냥 준 거죠. 그래서 동물하고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이제 그런 영상을 이제 아이가 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살 때 이미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는 걸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조금 좀 충격적인 얘기지만 우리 아이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가 불편한 장면을 봤거나 만나자고 하면 즉시 엄마 아빠한테 말해야 돼. 이것도 교육 가져야 됩니다. 19세 미만 금주로 페이지에는 머물지도 클릭하지도 않는다. 부모님이 감독하지 않은 이상 어떤 사진이나 파일도 다운받지 않는다. 부모님 허락 없이 누구에게도 가족 사진이나 내 사진을 보내지 않는다. 허락 없이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직접 말할 수 없는 것은 온라인에서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가상현실에 아이들이 빠지게 되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또 직접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는 조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 들여주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 손주들을 위해서 집을 미디어 금지 장소로 만들어 주십시오. 밖에 산책하거나 게임하거나 뭐 음식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 그림 그리거나 공예품 만드는 거 해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하십시오. 그리고 학교 친구들 생활에 대해 지금 이거를 써주셔서 아유 우리 집에 있으면 할 거 없으니까 TV 보지라는 말 안 하실 수 있게 이런 거 엄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께도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얘기를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아이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그래서 왜 여기 할머니 집 오면은 TV 마음껏 볼 수 있었는데 할머니 싫어요, 미워요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2시간 이상 텔레비전 보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더 갖게 해달라고 조를 때 항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허락되지 않는 것을 보거나 게임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전자기기를 손주들에게 사주는 거 제발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가족 서약서를 참 나눠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의 식사 시간에 제가 이 PPT 다 드릴 건데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무엇이었냐? 이거를 매일 질문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교육 전문가분들도 이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말 안 할 수 있어도 계속 물어보면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마지막으로 제가 부제로 얘기했던 미디어 대신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독서, 대화입니다. 하루에 1분 책을 읽은 아이, 하루에 20분 책을 읽은 아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숫자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바로 눈에 보이죠?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10,00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0,000배 이상의 단어가 차이가 날 만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20분이면 됩니다. 스마트폰 대신에 여러분 책을 많이 사주십시오. 책을 보러 도서관에 가고, 책을 사러 독서실에 가고, 거기에 여러분 더 많이 투자하십시오. 아이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내용들은 여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페이퍼로도 이렇게 정리를 해놔서 부모님들이 좀 보실 수 있게, 그리고 그냥 벽에 붙여놓으면 언제 한번 지나가면서라도 계속 보고 우리 자녀들도 계속 보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들은 내용들이 가정 안에서 함께 공유가 되고, 또 특별히 이제 사실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아버님들이 스마트폰을 안 놓쳐.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아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CEO로 키우고 싶냐? 아니면 직원으로 키우고 싶냐? CEO로 키우고 싶으면 아빠 먼저 상자를 하나 만드셔서 거기다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잠깐만 하면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너무, 근데 사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제가 100% 지키냐? 저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 가정은 안 되나 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을 우리 자녀들이 봐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 노력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둔다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열매가 됐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